이 시간은 그 16장의 비교예요.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형용사, 부사와 관련되는 거고,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꼭 듣고 나서 그 수업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나서 바로 그 예문들을 해석하면서 뜻 적용하는 연습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암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책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잘 해놓으면 충분히 그 비교 관련 부분들은 이제 다 해결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는데, 이 비교 부분도 다른 문법 파트랑 마찬가지로 기초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 부분을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해둬야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돼요. 먼저 153페이지 보면 그 비교라고 나오면 이제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명사 같으면 단수, 복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또 동사 같으면 과거형, 과거분사형 만드는 거, 또 그게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나뉘죠. 그런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만들 때도 밑에 보면 규칙 변화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이렇게 있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뭐 명사의 복수 만들 때 불규칙 변화라든가 동사를 과거나 과거분사로 만들 때 불규칙 변화에 비하면 양은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단어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니까 불규칙 변화부터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오히려 여기는 규칙 변화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두세요. 규칙 변화. 그래서 이제 그건 153페이지에 책에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론 간단하게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알고 가야 나중에 이런 데서 또 막힌다거나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반복돼서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쭉 한 다음에 그 기초에서부터 이제 풀어나가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또 여기서도 단순 암기하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니까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쭉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요 교재에 있는 예문을 좀 잘 활용들 하세요. 거기 이제 비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교라는 건 형용사와 부사에만 해당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교라고도 하고 비교 구문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기초 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비교에는 명칭이 좀 겹치긴 하지만 비교 그러면 비교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단어를 원급이라고 불러요. 하나는 원급 비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방금 그 형용사나 부사는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비교급으로 만들어서 비교급을 사용한 비교, 또 최상급을 만들어서 최상급을 사용한 비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단어, 이게 이제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이제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 최상급, 비교급, 원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비교 구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원급 비교부터 보세요. 자, 다시 우리 전단원에서 배웠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보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부사는 방금 전에 배웠던 명사 말고 다른 것들을 수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원래대로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의 용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원급 비교, 그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단어 원급, 그 앞에 as를 써요. 그 뒤에 as를 쓰고, 그리고 이제 as 뒤에 비교되는 대상을 써줘.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as 원급 비교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앞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급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as는 품사가 바로 이 형용사나 부사 바로 앞에 오니까 앞에 있는 as는 품사가 부사예요. 그리고 뜻은 없어요. 자, 뒤에 있는 as가 뜻이 이거예요. 뭐뭐만큼. 그리고 품사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쪽에 비교 대상이 올 때 뒤쪽엔 주격이 오는 거예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주격이 비교되는 대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원급 비교예요. 이런 거를 as 원급 비교라고 한다고. 자, 다음 비교급 비교.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그 규칙 변화를 여기다 좀 써줘가면서 할 테니까 해요.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면 짧은 단어는 단어 끝에 이하를 붙이고 긴 단어는 단어 앞에 모아를 붙여서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단어면 이렇게 톨이라는 키 큰이라는 이름절 단어에다 이하를 붙여서 더 키 큰. important 길잖아요. 앞에 모아를 붙여서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이런 게 바로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급이 오면 뒤에는 than이 와야 돼요. than. T-H-A-N. 여기 있는 than이 또 접속사예요. 아까 말한 as처럼. 요것도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than 뒤에 비교되는 대상이 오는데 여기도 주격이 와요. as 원급 비교할 때 이 as는 뜻이 뭐뭐만큼이라고 그랬죠. 비교급 뒤에 나오는 than 요건 뜻이 뭐뭐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자는 나보다 더 현명하다. 나보다 할 때 뭐뭐보다. 이게 바로 비교급 비교. 다음 최상급 비교. 짧은 단어는 단어 끝에 est를 붙여요. 그래서 tallest 가장 키 큰 이렇게 돼요. 긴 단어는 단어 앞에 most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교급하고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짧은 단어는 단어 끝에 est를 붙여서 이렇게 한 단어가 최상급인데 긴 단어는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이렇게 두 단어 합쳐져서 최상급이라고. 그리고 최상급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앞에 더를 붙여요. 그래서 the tallest, the most important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짚고 갈 것이 원급이나 비교급을 사용한 비교는 대개 비교되는 대상이 둘이에요. 주어와 비교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급과 비교급 비교는 두 명의 사람, 두 개의 물건을 놓고 뭐는 뭐보다 낫다, 뭐는 뭐만큼 뭐하다 이렇게 한다면 최상급이란 건 뜻이 가장 뭐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키를 비교해 보니까 A가 더 키가 커. 그래서 A와 B 중에 A가 키가 가장 크다 라고 하면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그런데 A가 더 커. 그럼 비교급 써가지고 A는 B보다 크다 이러면 되는 거지. 둘밖에 없는데 A가 가장 크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최상급은 셋 이상을 뜻해요. 셋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중에 최소한 3명 이상 중에 A가 키가 가장 크다. 이래야지 의미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급은 셋 이상의 비교되는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최상급은 이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셋 이상이라는 그 비교되는 대상의 범위가 뒤에 추가돼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상급은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전사 of 플러스 복수명사 또는 전사 in 플러스 단수명사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수식어가 붙고 이 수식어 속에 이 셋 이상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필수 구문이란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렇게. 자, 다음 아직 중요한 설명은 계속 좀 나와요.
원급 비교에서 as 할 때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는 주격이 온다 했죠. then도 접속사니까 뒤에는 이제 주격이 온다 라고 했고. 자, 다시 이제 원급 비교로 올라가서 이 원급 비교는 부정을 할 수 있어요. A는 주어는 비교되는 대상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대상만큼 현명하지는 않다. 이렇게 부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문이니까 앞에 not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not을 썼어. 그리고 나서 as를 쓰고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을 쓰고 그리고 나서 또 as를 쓰고 뒤에 이제 비교되는 대상이 또 이제 이렇게 오겠죠. 자, 이때 as를 써도 되고요. 앞쪽에 부정어가 왔을 때 as를 써도 되는데 앞에 있는 as가 부사라고 그랬죠. 여기 as를 써도 되는데 부정어가 앞에 있을 때는 as 대신에 so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s는 금방 익숙해지니까 의식적으로 바로 요거 부정어가 있을 때는 so로 바꿔서 외우세요. not so as.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as를 써도 맞아요. 그런데 so를 더 자주 사용하니까 not so as. 이게 바로 원급 비교다. 자, 여기서 느낌이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바로 받는다고, 이런 거. not so as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little의 비교급이 less거든요. not so, not as 대신에 little의 비교급 less를 써요. 그런데 이 less는 이것 대신에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비교급이에요. 그럼 이제 뒤에는 as를 쓰면 안 돼. 비교급이 나오면 then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as 자리에 then을 쓸 건데 여기 있던 형용사나 부사는 그대로 내려와야 돼. 원급. 그리고 뒤에 then이 와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뜻이 같아요. not so as는 less than.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가 갑자기 원급에서 부정이 되면서 좀 생소한 이런 형태가 나왔죠. 이러면서 이제 좀 느낌이 어렵다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연습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는 연습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예문이 있으면 예문을 보면서 자꾸 해석 연습을 하라고요. A는 B만큼 현명하지는 않다. 그게 이렇게 내려왔다면 A는 B만큼 현명하지는 않다.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해 주면 되지. 위에 거랑 같으니까 여기도 원급처럼 해석했는데 비교급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A는 B보다 덜 현명하다. 여기 모와 ER은 더 현명한 이랬으면 이건 덜 현명하다고. 말을 또 바꾸면 현명하지 않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쭉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요. 원급 할 때 뒤쪽에 접속사 as. 비교급 할 때 뒤쪽에는 접속사 then. 그래서 이제 뒤에는 주격이 온다 했는데, 이제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가 온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앞에 이제 A라는 어떤 주어가 있으면 뒤에는 이제 B라는 비교되는 대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A는 B만큼 뭐, A는 B보다 뭐, 이렇게 나가겠죠? A와 B가 비교되는 대상이라고 해요. 비교되는 대상 A와 B는 반드시 대등해야 된다. 이거 명심해요. 다음, 접속사 as와 접속사 then. 접속사 as와 접속사 then. 뒤의 반복되는 말들, 반복어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잘 기억해둬요. 접속사 as와 then 뒤에 반복되는 말은 다 생략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접속사니까 여기도 문장이 오고 앞에도 문장이 올 텐데 뒤쪽에 비교되는 그 반복되는 말은 다 생략해버리니까 B에는 결국 A와 비교되는 비교 대상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대상은 대등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A하고 B 중에 어떤 거 찾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냐? 당연히 B를 찾는 게 빠르고 정확하지. 쓸데없는 건 다 생략해버리니까. 그래서 비교되는 대상 찾는 방법은 앞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여기가 쉬워요. B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거와 대등한 걸 천천히 올라가면서 찾는 거예요. 이런 게 요령이에요. 다시 한번 비교되는 대상들은 형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개념 같은 게 완전히 대등해야 돼. 등유접속사가 연결하는 게 대등한 것처럼 그때 B를 먼저 찾고 B와 대등한 형태를 가서 앞에가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 번호는 찾는 순서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He's tall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요. 그는 키가 크다. 정말 간단한 문장인데 이 문장만 하더라도 원급이고 비교급이고 최상급이 들어가면 문장이 배로 쫙 늘어나요. 문장의 길이가 배로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짧은 문장도 막 6단어, 7단어가 된다고. 그런데 애초부터 좀 긴 문장이 있었다고 해. 거기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적용이 되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비교 구문이 적용이 되면 문장을 보기가 굉장히 복잡해져, 맨 처음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교 구문이 들어가서 문장이 복잡하다? 그럴 때는 이걸 명심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색깔을 달리 하긴 했는데, 이 원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는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 바로 비교 구문이 들어가서 문장이 복잡해졌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지금 노랗게 적어 놓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비교 관련 어구, 여기 ER, 여기 모아, 여기 EST, 여기 most. 원급, 비교급, 최상급 관련 어구를 다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래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해. 이게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또는 귀찮아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비교 관련 어구가 나왔을 때, 비교 구문이 나왔을 때, 문장이 복잡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비교 관련 어구를 생략해 볼 것. 다시 말해서 말을 바꾸면 원래 문장을 찾을 것. 요걸 명심을 해서 연습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3페이지에 맨 위에 제목 밑에 핵심 이론이라고 옆에 보면 해석을 할 때 비교 관련 어구를 제외한 후에 남은 문장을 먼저 해석해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남은 문장이라는 게 바로 원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선에서 이제 끝내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연습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를 예를 들어서 잠깐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좀 아주 간단한 문장이 있다고 해요. Tom is a tall boy. 탐은 키 큰 소년이다. Bill is a tall boy. 빌도 키 큰 소년이다. 그래서 이제 둘의 키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키가 큰지를 보려고. 근데 키를 비교를 해봤더니 둘 다 키가 큰 건 맞아. 키가 크게 맞는데 둘 키를 비교해 봤더니 같았다고 해봐요. 그때 이제 원급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s라고 지금 가르쳐 줬으니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탐이 일단 주어가 되고 둘의 키를 비교해 봤더니 탐을 일단은 이제 주어로 놓은 상태에서 탐은 빌만큼 키가 큰 소년이다 를 영어로 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봐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고 나서 이제 요 설명을 들어요. 지금 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톨이란 요 단어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경우예요. 사실 보어로 쓰였으면 조금은 더 쉬워요. 보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여기 보이하고 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Tom is tall? 이러면 톨 앞에 as, 톨 뒤에 as 써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여기는 a tall bo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래 Tom is a tall boy는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as를 하는데 앞에 있는 as는 좀 이따 넣기로 하고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라고 그랬으니까 문장과 문장 연결하니까 당연히 접속사 자리는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 걸 쫙 써요. Bill is a tall boy.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벌써 길어졌잖아요. 그래 놓고 앞쪽 어딘가에 이제 부사 as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좀 이따 넣기로 하고. 그럼 이제 큰 윤곽은 잡혔어. 그래서 이제 합치면 탐은 비리 키가 큰 소년인 것만큼 탐도 키가 큰 소년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여기 배운 거. 접속사 as와 된 뒤에 반복되는 말은 생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데 어차피 내용상 앞문장의 내용이 뒤에 그대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거 is a tall boy잖아. 앞에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또 나오죠. 요걸 바로 생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게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뒤쪽에 비교되는 대상이 B 부분이 정확하게 남잖아. 그래서 이거랑 대등한 걸 앞에가 찾아서 이렇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찾는 방법.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빌 뒤에 is a tall boy는 원래는 문장이었는데 생략이 돼서 비교되는 대상만 이렇게 남게 된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요걸 집어넣어야지. 그럼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 이거지. 부사인데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냐. 형용사 바로 앞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관사, 형용사, 명사가 지금 한 덩어리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as, 여기다가 as 이렇게 좀 그 구별을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Tom is as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오고 여기 as Bill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방금 뭐가 들어가는 거였냐면 a tall boy 요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바로 여기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관사의 위치라는 거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관사의 위치. 또 사실은 여러 단어라고 연결이 돼요. 이런 게. a tall boy를 집어넣으면 틀린단 말이야. 앞에 as가 바로 뭐냐면 부사라고 그랬잖아. 부사.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기초 수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 들은 분들이 있겠지만 기초 수업에서 감탄문이라는 게 있어요. 감탄문 만드는 방법. 그 감탄문을 만들 줄 알아서 거기서 연습이 되는 사람들은 관사에서 한번 복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를 듣게 되면 뭔가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을 거라고. 뭐냐면 as가 부사기 때문에 원래는 a tall boy를 여기다 써야 되지만 부사기 때문에 어와 tall의 자리를 바꿔서 부사 뒤에 형용사가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꿔. tall a boy. 바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워 보였는데 사실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자, 이제 15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고 155페이지를 보세요. 15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예문이요. 맨 위에 예문 보면 working is as 하고 쭉 갔더니 as 나오고 뒤쪽에 running이라고 ing 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하던 연습을 해. 맨 뒤에 as라는 접속사 뒤에 ing가 왔으니까 요거랑 대등한 걸 천천히 올라가서 찾으니까 맨 앞에 working. 근데 working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잖아.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running, 동명사와 동명사가 비교되는구나. 그리고 사이를 보세요. as 사이에 good on exercise. 원래는 a good exercise였겠지. 좋은 운동. 근데 앞에 있는 as가 부사라서 자리를 바꿔서 형용사, 관사, 명사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하라고요. 자, 그래서 해석은 걷는 것은 달리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다. 걷는 것은 달리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다. 자, 그리고 한 줄 띄우고 다음 줄 보니까 she's as 또 as 사이를 보니까 great a poet. 여기서도 또 그랬죠. 형용사, 관사, 명사. 이렇게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질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급 비교부터가 하나씩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하나씩 들어갈 건데 먼저
책으로 먼저 잠깐 볼 게 있어요. 8번을 보세요. 8번. 7번, 8번은 이제 단순 수거인데 7번은 단순 수거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또 6번도 마찬가지고요. 6번을 보세요. as many as 할 때 many라는 형용사가 사이에 꼈고 as much as 할 때 much라는 사이에 꼈는데 many는 애초부터 셀 수 있는 명사 또 much는 애초부터 셀 수 없는 명사라만 쓰니까 지금 이렇게 넣었을 때 그냥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뭐뭐만큼 많은. as many as는 셀 수 있는 명사 수에 써야 되고 as much as는 셀 수 없는 명사 양에 써야 되고 그런데 바로 아랫줄 as many만 나오기도 하는데 요게 중요해요. as many 같은 수의 거기다 표시해두고 외우세요. 6번에 특히 두 번째 줄 as many는 같은 수의 또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보면 as much 이건 같은 양의 6번에 총 4줄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그 두 개 as many, as much 뭔가 좀 완성이 안 된 느낌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고 7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8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놨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순 때문에 조금 헷갈려 보일 수도 있는데 as 사이를 보니까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맨 뒤를 보니까 fox 첫 번째부터요. fox 여우라고 나왔죠. 또 그 옆에를 보니까 lion 사자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칠판을 보세요.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좀 처리할 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as 원급 비교를 사용을 했는데 as 뒤를 보라고요. 지금 여우라고 나왔죠. lion 사자라고 나왔죠. 여우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 특징을 가운데다가 써.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결론은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우, 그 이솝우화 같은 데 보면 여우가 등장인물로 나올 때 주로 다른 동물에 비하면 뭐 머리가 좋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사한, 교활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사한, 교활한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여우만큼이나 교활한 이런 식으로 여우만큼이나 간사한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매우 간사한 이런 뜻이 된다고요. 뒤에 라이온 사자 그러면 또 사자도 그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그럴 때 뭐 잔인한이라는 성질도 있겠지만 용감한 용맹스런 뭐 사자왕 이런 그런 것처럼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의 그런 대표적인 특징을 써서 여기다가 brave를 쓰면 사자만큼이나 용감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매우 용감한 그런 뜻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에요. 자, 결론이요. 뒤에 명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사이에 써서 요 형용사나 부사의 뜻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 거기 그 비유적 표현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뒤에 나오는 명사를 먼저 외워요. 뜻을. 그래서 이 뜻의 일반적인 특징이 뭘까를 먼저 떠올리면서 그냥 무슨 퀴즈 풀듯이 여우? 그럼 간사한. 뭐 사자? 그러면 용맹스런. 그럼 무슨 공작? 그러면 뭐 오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해서 그 사람들 생각을 맞춰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의외로 쉽게 외워질 거거든요. 8번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조금만 더 봐요. 두 번째 줄. as busy as be라고 나왔는데 be가 벌이란 말이야, 벌. 근데 그 벌의 날개짓을 생각해봐요. 날개짓 하는 거. 그러면 busy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벌만큼이나 바쁜. 벌만큼이나, 벌이 날아다니는 속도도 생각해보고, 벌만큼이나 바쁜, 벌만큼이나 부산한, 이런 뜻이에요. 옆에, 그 하늘에서 독수리 다음 또는 독수리랑 맞먹는 게 매잖아요. 항상 사냥만 하려는. 그래서 항상 사냥만 한다? 그러면 항상 배가 고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as hungry as a hawk. 이게 바로 매처럼 배가 고픈, 매우 배가 고픈 이런 의미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이건 의외로 쉽게 외울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암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급 비교는
아까 제일 먼저 그 기본적인 원칙을 좀 잘 알아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제 수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전 시간에 형용사 할 때 이게 나왔는데 책에다가 이제 이렇게 두 번을 나열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이제 복습을 하라고 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반복하는 건 이제 가급적이면 빼고 나가야 좀 효율적인 거니까 아까는 이제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이 있어요. 배수 표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저 건물보다 2배나 높다.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써요. 배수, 몇 배, 몇 배. 기수 플러스 타임스. 한 배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건 2배, 3배, 4배. 이런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2 이상의 숫자가 오겠죠? 그러면 이 기수 자리에는 2 이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타임에 s를 붙이겠지. 2, 3, 4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수 times 이렇게 나오고 원급 as, 원급 as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배수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길이 long, 그 다음에 높이 그러면 high, 또는 크기 그러면 large 이런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개념에 맞춰서 써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2배다 그럼 이렇게 2 times as long as 그러면 A는 B의 길이의 2배다 이렇게 가면 되지. 2 times as long as B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높이가 2배다. 2 times as high as 이렇게 가면 되고 크기가 2배. 2 times as large as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3배다. 그럼 여기다가 3 times 이렇게 나가면 되지. 길이가 3배다. 그럼 3 times as long as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배수 표현을 할 때 2 times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럼 이게 이제 2배. 3 times 하면 3배. 그리고는 이제 뭐 4배, 5배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단어를 좀 하나를 봐둬요. 그 2 times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 3 times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건 우리가 자주 보지만 이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드문 단어일수록 오히려 어휘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2 times를 한 단어로 바꾼 게 twice예요. 3 times를 한 단어로 바꾼 게 thrice고. 그래서 이런 단어도 좀 잘 기억해둬요. 3배 또는 3번 이런 뜻이에요. 2배, 2번 이런 뜻. 근데 여기서는 2배, 3배. 자, 또 하나. as 원급 as만 쓰는 게 아니라 비교급을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원급을 비교급으로 고치고 뒤에 as 대신에 than을 써도 돼. 그러니까 앞에 기수 플러스 times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엔 원급을 써도 되고 비교급을 써도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배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5번 이하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4번 as good as 간단하게 그것만 보면 뭐뭐만큼 착한, 뭐뭐만큼 좋은 이래 보이는데 as good as의 동의어 옆에 뜻 봐봐요. little better than, no better than 해서 뜻이 아까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뭐뭐와 다름없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다 암기하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는데 그냥 뜻 처리를 한번 들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급을 사용한 주요 표현 몇 가지를 칠판에다 정리하면서 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이건 이제 문장에서 자주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자주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as possible. 그리고 이 말도 기억 잘해둬요. 문장에 as possible이 나오면 이거 없애버려도 문장에 아무 지장 없어. 내용에도 지장이 없어요. 강조하려고 그냥 넣어준 것 뿐이야. 형용사나 부사 앞에 as, 뒤에 as possible 붙여준 것 뿐이에요. 강조하려고. 이걸 강조하려고. 뜻이 이거예요.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fast가 왔어. 그럼 가능한 한 빨리. as fast as possible. 그럼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식으로.
여기에 often을 썼어. as often as possible. 그럼 가능한 한 자주. 이런 식으로. as possible의 동의어는 as, 주어, can. 이게 동의어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는 그만큼 우리한테 이제 빨리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쓰는 거. 이건 이제 정말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어휘 시험에 나와버리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아예 못 맞춰요. 문법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as a. 완전히 문장이 잘못된 느낌 같은 것도 들어요. 같은 단어로 그대로 나열했으니까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생소한 형태라고요. as a can be. 이게 뜻이 더할 나위 없이 이것도 어차피 강조예요. 그냥 a as a can be 이러면서 반복해서 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동의어 as anything. 이게 뜻이 더할 나위 없이 a한. 예문을 한번 보세요. He is as poor can be. 이렇게. 그러니까 별 뜻도 없는데 그냥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가는 거지. as a can be. 딱 들어맞죠?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다. 이렇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알았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단순 강조에 불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서 독해에 이게 나왔어. 그러면 그냥 그는 가난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도 되지. 자, 여기서요. as a can be 할 때 두 번째 a는 생략해도 돼요. 이거 없애도 돼요. as poor as can be 이렇게 나가도 맞아요. 자, 또 하나 문장을 보세요. 여기 is를 만약에 was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둔 상태면 이 문장 틀려요. 자, 뭔 얘기냐면 이제 다시 정리한 데를 봐요. 처음부터 as possible 동의어 as 주어 can 또 아래 거 as a can be 할 때 can 두 개 나란히 지금 적어놓은 이유 이 두 개는 시제일치는 시켜야 돼요. 지금 뒤에 있는 as는 일종의 종속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럼 구조가 이상하지만 요 이하는 사실은 종속절이야. 근데 주절이 과거잖아요. 근데 종속절에 can을 썼다. 현재형. 그러면 틀렸지. 이걸 과거로 고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가난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하나 이제 한번 받고. 자, 또 봐요. 자, 여기는 또 어려워요. 어려워. 중요한데 또 어렵다고요. 근데 이것도 일단 공부를 하려면 같이 끝내버려야 제일 효과적이에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고생이 2배가 돼. 자, 뭔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해요. as any 단수명사. 나란히 같이 외우라고. as, ever, 과거 동사. 이렇게. 다시 한번. as, any, 단수명사. 복수하면 틀리는 거예요. as, ever, 과거 동사. 시제가 들어갔어요. 자, 이제 위에 것이요. as, any, 단수명사. 이걸로 끝이에요. 해서 이제 뜻 외우면 돼. as, any, 단수명사. 뜻은 어느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 못지않게 뭐뭐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느라는 말 빼도 돼요. 누구 못지않게 뭐뭐한. 만약에 물건과 관련이 된다면 어느 것 못지않게 뭐뭐한. 끝났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 as, ever 과거 동사다. 그러면 방금 위에 같이 나란히 외우라는 이유예요. 이 뜻을 그대로 여기다가 활용을 해. 뜻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 근데 맨 앞에다가 ever 과거 동사잖아요. 과거잖아.
시제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 앞에다 이 말을 추가해줘요. 지금까지의 또는 같은 말이에요. 여태까지의 이 말만 추가해주고 그대로 내리면 돼. 지금까지의 누구 못지않게 뭐뭐한 이렇게 지금까지의 어느 것 못지않게 뭐뭐한. 그럼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정말 생소하단 말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랑 관련된 예문을 찾아서 요 해석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라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걸 암기하라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써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책 보고 외우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번만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여기는 암기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요. 자, 또 하나 여기까지만 해요. 원급은 이렇게 끝내요. 그리고 이제 책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암기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추가로 하면 되고 not so much 시험에 많이 나와요. not so much A as B. 자, 동의어 잘 보세요. 위치 not A so much as B. 자, 동의어 less A than B. 우리 좀 전에 봤던 형태가 하나 나왔어 지금. 그 원급 비교에서 부정을 할 때 not so as 동의어가 less than이었잖아요. 그 모습. 자, 또 동의어 B rather than A.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자, 뜻이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인. 그 오히려라는 말을 빼도 되는데 이거 쉽게 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이건 쭉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외워질 게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라도 뜻으로 외워놓으면 쉬우니까 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잘 안 외워지겠지만 연습을 계속 하세요. 아주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뜻이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인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단적으로서 하자면 A 말고 B 이런 식의 뜻이라고. A라기보다는 오히려 B인.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태는 이렇게 비슷한데요. 약간의 차이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좀 전에 less A than B를 쓰면서 조금 전에 썼던 그 원급 비교의 부정 not so as랑 동의어 형태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less than하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 not so much A as B, less A than B는 뜻이 이건데 조건이 A, B는 대등해야 된다. 바로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원급 비교의 부정을 적용을 할지 이걸 적용할지를 따져야지.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시인이라기보다는 뭐 화가다. 그러면 그 남자는 시인이라기보다는 화가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인과 화가 이건 대등하다 보면 되잖아. 근데 우리 아까 예문에 했던 것 중에 he is 이제 좀 쉬운 예문으로요. less tall than she. 이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 남자는 그 여자보다 키가 적다. 그 남자는 그 여자보다 키가 덜 크다. 이거였잖아. 여기도 less than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tall하고 여기 she는 대등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아까 하던 거 than 뒤에 이걸 찾았어. 그럼 이거랑 대등한 걸 쭉 올라가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비교되는 대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less than이 나오긴 했어도 이 뜻을 적용하면 안 되고 아까 걸 적용해서 그는 그 여자보다 키가 적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는 he is less a poet than a painter 이렇게 나가면
B가 화가. 그럼 앞으로 가서 대등해 보이는 게 시인. 이렇게 해서 대등하구나? 그러면 뜻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만약에 여기 A하고 B가 없이 not so much as가 나란히 쫙 붙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뜻이 달라요. 자, 지금 154페이지에 원급을 사용한 주요 표현에 1번, 2번, 3번 설명을 끝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칠판 설명으로 해줬어요. 그 3번에 보면 처음 두 줄은 칠판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not so much에서 나란히 쫙 붙었죠. 이러면 뜻이 이거예요. 뭐뭐조차 아닌. 또 not 자리에 without이 오잖아요. 뭐뭐조차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급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두고 좀 쉽게 외울 만한 것도 있고 여러 번 반복해야 외워질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하고 예문에 지금 예문까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못한다 했으니까 예문은 그 해설지에 별도로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해설을 해본 다음에 그 해설지하고 맞춰보면서 뜻이 맞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원급이 끝났으니까 비교급, 최상급 두 가지가 남았는데 비교급이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상급을 먼저 할 거예요. 뭘 먼저 하든 상관없으니까. 최상급을 먼저 해서 간단하게 끝낸 다음에 비교급을 약간 섞어서 일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순서를 잡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최상급을 먼저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